3월의 마지막 날, 정은이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얀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정은혜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CT 사진들이 그녀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방암 2기입니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5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같았다면 남편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혼한 지 25년 성우와 함께 꾸려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저녁 시간 성우가 돌아왔다. 평소처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오늘 늦었네. 저녁은? 아직 안 했어.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성우의 손이 멈췄다. 넥타이를 완전히 벗지도 못한 채 아내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유방암이래.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해. 침묵이 흘렀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내를 바라보기만 했다. 괜찮아. 의사가 완치 가능하다고 했어. 은희가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성우는 그제야 일어나 아내 곁으로 다가갔다. 은희야,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꼭 안고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달 후, 은희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다. 병원 6층 종양내과 치료실에는 여러 명의 환자들이 링거를 맞고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처음이세요?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의외로 밝은 표정이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는 김순자예요. 벌써 8번째네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간호사들이랑 친구가 됐어요. 순자 씨의 밝은 웃음소리가 치료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었다. 은희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전 정은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그날부터 은희와 순자는 치료 스케줄을 맞춰 같은 날에 병원에 오곤 했다. 순자는 은희에게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조언해 주었다. 머리카락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미리 가발 하나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구토할 때는 이 사탕이 도움이 되고요. 순자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각종 약들과 사탕, 그리고 작은 수첩이었다. 수첩에는 치료 날짜와 컨디션, 그리고 간단한 일기가 적혀 있었다. 이것 쓰면 도움이 돼요. 몸의 변화를 기록해 두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도 좋고요. 은희는 순자에게서 배운 대로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샀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몸 상태와 기분을 적기 시작했다. 4월 15일.
두 번째, 항암치유. 어제부터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성우가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함께 드라마를 봤다. 오랜만에 평범한 하루였다. 4월 20일, 구토가 심해서 거의 먹지 못했다. 성우가 죽을 끓여줬는데 짜다고 투정했더니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다. 4월 25일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졌다. 거울을 보기가 무서워서 가발을 주문했다. 성우는 요즘 늦게 들어온다. 5월이 되자 은희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빠졌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가발을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런데 성우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은희의 병원 일정을 꼼꼼히 챙겨주고 치료받는 날이면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요즘에는 회식이나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오늘 항암 치료 받는 날이잖아.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은희가 전화를 걸었지만 성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은 혼자 해결해. 은희야, 들려? 응, 들려. 알겠어. 전화를 끊고 은희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한편 성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회사 후배인 한지수가 앉아 있었다. 28살의 지수는 입사 3년 차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부장님, 많이 힘드시죠? 지수의 위로 섞인 목소리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는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내의 아픈 모습을 보는 것도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도 견디기 힘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희가 아파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찢어져. 사모님 많이 아프세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심해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자꾸 토하고 예전의 은희가 아닌 것 같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성우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부장님이 너무 혼자서 견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털어놓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날 이후 성우는 지수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였지만 점차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은희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병 때문에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다. 6월의 어느 날 은희는 병원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치료실에서 환자들을 촬영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윤서현입니다. 병원과 협력해서 환우분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서연은 30살의 젊은 작가였다. 그녀 역시 몇 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잃은 경험이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치료받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으로요. 은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가발을 쓴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가 가발을 쓰고 있어서 별로 예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은희는 마음을 열었다. 서연은 은희가 순자 씨와 대화하는 모습, 치료를 받으며 책을 읽는 모습,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 등을 자연스럽게 촬영했다. 다음 주에 현상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후 서연이 가져온 사진들을 본 은희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의 자신은 생각보다 밝아 보였다. 특히 순자 씨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병원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이게 정말 저예요. 네. 은희 씨는 웃을 때 눈이 정말 예뻐요. 이런 표정을 자주 지으시는 분 같은데요. 서연의 말에 은희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져서 자신의 표정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진 속의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사진을 더 찍어 볼까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서연의 제안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긴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은희는 집에 돌아와서 성우를 기다렸다. 서연과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성우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미안해. 성우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은희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사진작가 선생님을 만났어. 내 사진을 찍어줬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은희가 사진들을 보여줬지만 성우는 건성으로 바라봤다. 그래? 좋네. 나 씻고 자야겠다. 성우는 사진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은희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다. 남편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은희는 서연과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다. 오랜만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니 기분이 좋았다. 은희 씨 평소에 뭘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글쎄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혼자만의 시간은 어때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여유도 없었네요. 서연은 은희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찍었다.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가발, 책에 집중하고 있는 눈빛, 입가에 머금은 작은 미소까지.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쑥스러워요. 진짜예요. 병이 있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연의 말이 은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환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여자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한편 성우는 지수와 함께 회사 근처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둘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부장님, 사모님이 의심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글쎄, 은희는 워낙 순한 편이라서.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 몸 관리하느라 바빠. 그렇긴 하지만 저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수의 말에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도 이런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아픈 아내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은희 치료가 끝나면 정리할게.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정리되기는커녕 더 깊어져만 갔다. 7월 어느 날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미안해, 지수야. 은희가 있어서 크게 말할 수 없어. 응,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보자. 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수?
회사 후배 한지수를 말하는 건가? 은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에서 기다렸다. 10분 정도 후에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찍 왔네. 성호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아내를 맞았다. 검사가 일찍 끝나서.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동료랑 업무 관련 얘기. 성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확신이 서지 않았고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성호를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아프기 시작한 후부터일까? 다음 날 은희는 서연과 약속이 있었다. 이번에는 서연이 운영하는 작은 사진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서연의 세심한 배려에 은희는 마음이 뭉클했다. 남편보다 자신을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았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저도 들어드릴 수 있어요. 은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게 내가 아픈 탓일까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요즘 남편이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실망한 건 아닐까 해서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은희 씨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 피는 건 피우는 사람의 잘못이지 아픈 사람 탓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제 친구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 친구도 자신을 탓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요. 서연의 말이 은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동안 자신을 탓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며칠 후 은희는 우연히 성우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성우가 샤워하는 동안 침대 위에 놓인 폰에 메시지가 왔다. 오빠, 내일 점심 약속 괜찮죠? 보고 싶어요. 지수. 은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폰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다. 다음 날 은희는 성우가 출근한 후 회사 근처로 갔다.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30분 정도 기다리자 성우가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예쁜 여성이 있었다. 한지수였다. 은희는 한 번 회사 송년회에서 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은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성우의 표정은 집에서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이었다.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은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이유, 요즘 들어 더 늦게 들어오는 이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한 이유까지. 은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지금 시간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은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화가 나기보다는 허무해요. 많이 힘드시죠?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네요. 나는 그 사람 한 명만 믿고 살아왔는데 은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조용히 은희의 어깨를 감싸줬다. 은희 씨 울어도 돼요. 충분히 슬플 만한 일이에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걸까요? 머리카락도 없고 자꾸 아프다고 하고. 아니에요. 절대 은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서연의 위로에 은희는 더 크게 울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죄책감 때문인지 은희에게 더 잘해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은희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저녁 뭐 먹고 싶어? 성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은희의 진지한 목소리에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얘기?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거 알아. 성우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아챈 걸까? 하지만 부인하기로 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은희밖에. 오늘 봤어. 회사 앞에서 한지수 씨랑 같이 있는 거. 성우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부터야? 은희가 먼저 물었다. 2달 정도. 내가 치료받기 시작한 후부터?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왜?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아파서? 머리카락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25년을 같이 살면서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성우는 머리를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픈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힘든 건 나야. 당신이 뭐가 힘들어? 매일 집에 와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답답하고 무력했어.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충분했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았어.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했어도.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 씨는 뭐라고 해? 그 애는 잘못 없어. 내가 먼저 다가간 거야. 사랑해?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되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나눴다. 성우는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은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며칠 후 항암 치료 날 은희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다. 순자 씨가 그것을 눈치챘다. 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혼자 오셨어요? 남편분은? 바빠서 못 왔어요. 순자 씨는 예전과 다른 은희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다. 치료가 끝난 후
은희에게 말을 걸었다. 은희 씨, 커피 한 잔 할까요? 제가 쏠게요. 병원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순자 씨의 따뜻한 관심에 은희는 그동안 혼자 감당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순자 씨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은희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저희 남편도 제가 암 진단받고 나서 바람을 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병도 병인데 남편마저 저를 버리니까. 은희는 깜짝 놀랐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던 순자 씨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매달렸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돌아와달라고.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라고요. 그 후에는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치료받고 혼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이 훨씬 편해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희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죠.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은희 씨도 그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은희는 집에 돌아가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사진 촬영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할까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바다를 못 봤거든요. 다음 날 은희와 서연은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갔다. 7월의 바다는 푸르고 아름다웠다. 은희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요. 서연은 바다를 배경으로 은희의 사진을 찍었다. 이번에는 가발을 벗고 찍어보자고 제안했다. 가발 없이요. 그럼 너무 이상하게 나올 텐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은희는 망설이다가 가발을 벗었다. 바닷바람이 짧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서연이 셔터를 눌렀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표정 처음 봐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은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의지가 느껴졌다. 서연 씨. 결심한 게 있어요. 뭔가요?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은희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응원의 말을 해주었다. 정말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저는 은희 씨를 응원해요. 무서워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방감도 들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은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저도 몇 년 전에 연인과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제가 너무 독립적이라고 의존적이지 않아서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때는 상처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독립적인 게 뭐가 나쁘죠? 맞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은희는 서연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불쌍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은희는 성우를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들어왔다. 성우야. 앉아.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어. 성우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긴장했다. 이혼하자.
은희야. 변명하지 마. 나도 결심했어. 더 이상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을 거야. 성우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당황했다. 은희가 먼저 이혼을 제안할 줄은 몰랐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해. 그런 말 하지 마.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랑 있는 사람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수랑은 정리할게. 다시 시작하자.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내 옆에 없었어. 그게 전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 치료는 어떻게 할 거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사실상 혼자였잖아.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은희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분할이나 그런 건 변호사 통해서 하자. 나는 이 집에서 나갈게. 왜 내가 나가?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하잖아. 새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뤘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은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집은 작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서연이 추천해 준 곳이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성우가 모든 것을 은희에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위로금처럼 생각한 것 같았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은희는 작은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무섭기보다는 설렜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서연이 집들이 선물로 꽃다발을 가져왔다. 새 집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어요. 치료는 계속 받으시죠? 물론이죠. 이제 온전히 제 몸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위자료랑 제3분할로 당분간은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치료에 집중해야겠지만 나중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연은 은희의 변화에 감동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8월이 되자 은희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환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순자 씨의 권유였다.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환우 모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엄마부터 70대 할머니까지 모두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은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유방암 2기 진단받고 치료 중인데 최근에 이혼했어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제가 아픈 걸 견디지 못하고 바람을 피웠거든요. 처음에는 제 탓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잘하셨어요. 저는 못 그랬거든요. 그냥 참고 살고 있어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은희의 말에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모임이 끝난 후 50대 초반의 여성이 은희에게 다가왔다. 저는 김미영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용기가 나네요. 어떤 경험이세요? 저희 남편도 제가 아프니까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바람은 아닌 것 같은데 피하는 느낌이에요. 힘드시죠? 예. 그런데 은희 씨 얘기 들으니까 나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우 모임을 통해 은희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9월이 되자 은희의 치료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이도 없었다. 의사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상태로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잘 견뎌내고 계세요. 의사의 말에 은희는 환한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들어본 좋은 소식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은희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치료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정말요? 축하해요. 두 사람은 만나서 축하 식사를 했다. 은희는 오랜만에 술 한 잔도 마셨다. 이제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 치료를 끝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환우 모임에서 만난 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은희의 변화에 감동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한다니. 은희 씨 사진전은 어때요? 네, 은희 씨를 촬영한 사진들로 사진전을 해보는 거예요. 투병 일기 같은 컨셉으로요. 질의 사진으로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은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 같았다. 좋은 것 같아요. 해봐요. 10월 중순 작은 갤러리에서 은희의 사진전이 열렸다. 다시 봄날 마이너스한 여성의 치유일기라는 제목이었다. 사진전에는 은희의 치료 과정부터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특히 바다에서 찍은 사진들이 인상적이었다. 개막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환우 모임 사람들, 병원 의료진들, 그리고 서연의 지인들까지. 이 사진들을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한 관람객이 은희에게 말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사진전을 통해 은희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순자 씨도 사진전을 보러 왔다. 은희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때는 너무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 보여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그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은희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사진전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역 신문에서도 작은 기사로 다뤄졌다. 11월이 되자 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환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작은 상담소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는 곳이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희는 서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필요한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할까요? 전문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경험 상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일단 시작해 보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공부하셔도 돼요. 은희는 서연의 조언을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순자 씨와 미영 씨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 세 사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각자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더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절 성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은희는 가끔 궁금했지만 연락하지는 않았다. 지수와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것이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더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12월의 어느 날 은희는 병원에서 우연히 성우를 마주쳤다. 성우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모양이었다. 은희야, 성우는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표정으로 은희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은희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요. 정말 다행이다. 성우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지수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성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비꼬려는 게 아니라. 헤어졌어.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 애도 부담스러워했어. 그렇군요. 은희는 별다른 감정 없이 들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은희야, 나 후회하고 있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성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삶이라는 게 제 일도 생겼고, 제 사람들도 생겼고, 행복해요. 은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2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진짜 마지막 인사였다. 새해가 되자 은희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났다. 1년간의 긴 치료 과정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축하드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담당 의사의 축하 인사에 은희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희 씨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셨기 때문이에요. 병원을 나오는 길 은희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치료 끝났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오늘은 축하 파티 해야겠네요. 그날 저녁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서연, 순자 씨, 미영 씨, 그리고 환우 모임에서 만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정말 대단해요.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밝을 줄 몰랐는데. 미영 씨가 감탄하며 말했다. 미영 씨도 최근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은희의 영향이었다. 저도 은희 씨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자 씨도 덩달아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은희 씨, 상담소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작은 사무실 하나 얻었어요. 은희는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담소 운영, 상담사 자격증 취득, 그리고 책 쓰기까지. 책이요? 제 경험담을 책으로 써보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목은 뭐로 할 거예요? 다시 봄날이요. 2월 말 은희는 상담소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다시 봄날 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작은 공간이었다. 첫날부터 몇 명의 상담 신청자가 있었다. 대부분 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인데 남편이 제가 아픈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요. 첫 번째 내담자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여성이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힘드시죠? 은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상담을 진행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제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요. 상담을 마친 여성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픈데 저도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은희는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답을 찾아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은희의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고 건강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상담소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다. 은희는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자서전도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은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사진전 때 찍은 사진들이 사진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요? 네, 대상은 아니지만 우수상이에요. 상금도 있고요. 은희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축하해요. 서연 씨가 상 받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은희 씨가 모델이었으니까 함께 받은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축하 식사를 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은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때는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이혼한 것? 전혀요. 오히려 그때 결단을 내린 제가 자랑스러워요. 은희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4월의 어느 날 은희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바닷가 산책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성우였다. 혼자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성우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은희야, 여기서 웬일이야? 산책하러 나왔어요. 성우 씨는요? 나도 그냥 바람 쐬러. 성우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다. 살도 빠지고 표정도 어두웠다. 많이 힘드세요? 은희의 물음에 성우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겠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은희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전의 은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은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당신은 도망쳤죠. 미안해.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없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성우는 은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지금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삶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구나.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은희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그럼 행복하게 살아. 성우 씨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진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다. 5월이 되자 환우 모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은희의 영향을 받아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미영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은희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정말 후회 없어요. 순자 씨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입학했다. 늙어서 뭘 배우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다른 환우들도 각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림을 배우는 사람,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 여행을 떠나는 사람까지. 은희 씨가 우리한테 용기를 줬어요. 한 환우가 말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래 갖고 계셨던 용기예요. 저는 그냥 계기가 됐을 뿐이고요. 그래도 은희 씨 덕분인 건 맞아요. 은희 씨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은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다. 6월, 드디어 은희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다. 다시 봄날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이었다. 출간 기념회가 작은 서점에서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환우 모임 사람들, 상담소 내담자들, 서연과 병원 관계자들까지.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의 소감 발표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독자가 손을 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보다 그것을 제 탓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자책하는 시간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가장 기뻤던 순간은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또 다른 독자가 질문했다. 후회되는 건 없나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후회라기보다는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시간들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출간 기념회가 끝나고 은희는 서연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정말 대단해요. 1년 반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그때 사진 찍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희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정한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가을이 오자 은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상담소에 특별한 내담자가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아내를 암으로 잃었는데 죄책감이 너무 커서요. 준호는 3년 전 아내를 췌장암으로 잃었다. 아내가 아플 때 충분히 돌봐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가 더 잘해줬다면,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다면.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은희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책하는 마음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몇 차례 상담을 거치면서 준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극복하셨어요? 저는 자책보다는 분노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은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의미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내분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준호는 은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후로 준호는 정기적으로 상담소를 찾았고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해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봉사활동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서요. 준호의 변화를 지켜보는 은희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겨울이 오자 은희는 준호와 함께 환우 가족 모임을 만들었다.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모임이었다. 가족들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해봐요. 첫 모임에는 10여 명이 참석했다. 다양한 상황의 가족들이었다. 남편이 아픈데 저도 지쳐서 이런 생각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어머니가 치매까지 오셨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각자의 사연을 듣다 보니 은희는 예전 성호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외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가족을 돌보는 것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었다. 힘드실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요. 은희의 조언에 많은 가족들이 공감했다. 모임이 끝나고 준호가 은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다니. 저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면 제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저도 배우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2년째 봄이 찾아왔다. 은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상담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책도 꽤 많이 팔렸고 강연 요청도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은희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서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2년 전 처음 만났던 병원 치료실에 와 있었다.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러 온 것이다. 그런가요? 네. 2년 전에는 미안하지만 정말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은희는 치료실을 둘러봤다. 2년 전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첫 항암 치료를 받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처음엔 무섭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은희가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말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젊은 여성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언니, 정말 괜찮아질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은희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힘들 때 연락하세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준호와의 상담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생겨났다. 상담사와 내담자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다. 선생님, 저 많이 좋아졌죠?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세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노력하신 결과예요. 준호는 이제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다. 사진 촬영이었다.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좋은 방법이네요.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선생님, 사진전을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랑요? 네. 선생님의 희망적인 모습과 제가 찍은 일상 사진들로요. 치유와 희망이라는 주제로요. 은희는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서현 씨랑 상의해봐야겠어요. 서연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그렇게 세 사람의 협업 사진전이 기획되었다. 사진전 준비를 하면서 은희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상담소 직원이 알려줬다. 라디오요? 네. 은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하시면서요. 은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다. 라디오 방송 당일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갔다. 안녕하세요. PD 김민정입니다. 젊은 여성 PD가 반갑게 맞아줬다.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은희 씨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방송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52세에 암 진단을 받고 남편의 외도, 이혼까지 겪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정은희 씨입니다. 은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다. 처음의 절망감부터 현재의 행복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자책할 때였어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응원해준 사람들이요.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가 나네요.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은희는 마음이 뭉클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가을에 열린 세 번째 사진전은 큰 성공을 거뒀다. 이번에는 더 큰 갤러리에서 열렸고 많은 언론의 관심도 받았다. 치유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은희의 변화 과정, 서연의 작품 세계, 그리고 준호의 일상 사진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개막식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관람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남편을 잃었는데 이 사진들을 보니까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전은 한 달간 계속되었고 마지막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은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서연이 감탄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진전이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뒤풀이를 했다. 우리 정말 좋은 팀이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은희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3년째 봄이 찾아왔다. 은희는 이제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상담소는 더 큰 곳으로 이전했고 직원도 늘어났다. 선생님, 오늘도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스케줄표를 보여줬다. 이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드네요. 추가 상담사를 모집해야 할 것 같아요. 은희는 상담사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며칠 후 의외의 사람이 상담사 지원서를 들고 왔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카페를 운영하던 미영 씨였다. 카페는 어떻게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일해보고 싶어서요. 제 경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이죠. 환영해요. 미영 씨가 합류하면서 상담소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순자 씨도 종종 상담소에 와서 환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75세가 된 순자 씨는 여전히 밝고 건강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져요. 순자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순자 언니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에요. 은희가 말하자 순자 씨는 쑥스러워했다.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은희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이제는 매일의 루틴이 된 산책이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희 선생님, 돌아보니 과거에 상담받았던 젊은 여성이 아이와 함께 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치료도 잘 끝났고 이 아이도 태어나고. 젊은 여성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셨잖아요. 잘 견뎌내신 거 본인 덕분이에요. 선생님은 지금도 상담소에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시죠? 네. 그게 제 일이자 보람이에요. 젊은 여성이 아이와 함께 사라진 후 은희는 혼자서 바다를 바라봤다. 3년 전 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가발을 벗고 사진을 찍었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남편도 건강도 미래도 모두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프기도 했지만 그 아픔이 더 큰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은희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서 산책 중이에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좋은 소식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30분 후에 카페에서 봐요. 은희는 궁금한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다. 서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은희 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2번째 책을 내고 싶다고 해요. 2번째 책이요. 네, 이번에는 상담 사례들을 담은 책이요. 다시 봄날 이마이너스 함께 걸어온 희망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요. 은희는 깜짝 놀랐다. 첫 번째 책도 예상보다 많이 팔렸지만 2번째 책까지 제안받을 줄은 몰랐다. 정말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뭐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은희 씨 이야기와 상담소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요. 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서연의 말이 맞았다. 이제는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해볼게요. 두렵지만 해볼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은희의 2번째 책이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도 방송되었다. 반응은 첫 번째 책보다도 뜨거웠다. 선생님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강연 요청, 상담 문의, 프랜차이즈 제안까지.
직원이 쏟아지는 연락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줬다. 프랜차이즈요. 네, 다른 지역에도 다시 봄날 상담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희는 깊게 생각했다. 좋은 일이지만 너무 빨리 확장되는 것은 경계해야 했다.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무엇보다 진정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은희는 준호와 서현, 미영 씨와 함께 회의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은희 씨 말대로 천천히 해야겠어요. 준호가 신중하게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서현도 동의했다. 그럼 일단 한두 곳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볼까요? 미영 씨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은희는 특별한 결정을 했다.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요. 책이나 방송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강연은 부산에서 열렸다. 200명 정도의 청중이 모였다. 대부분 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은희가 무대에 서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4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알았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한 청중이 질문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었나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만난 환우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진작가인 친구,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이렇게 하나씩 늘어갔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희에게 다가왔다. 정말 용기가 나네요. 저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은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전국 순회 강연은 6개월간 계속되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마지막 강연은 인천에서 열렸다. 은희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마지막 강연을 고향에서 할 수 있어서 특별히 기쁩니다. 은희의 마지막 강연에는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순자 씨, 미영 씨, 준호, 서현, 그리고 상담소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은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삶은 끝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혼자라고 생각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은희는 마지막 말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요. 강연이 끝나고 은희는 바닷가로 갔다. 4년 전 처음 서연과 함께 왔던 그 바닷가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석양 뒤에는 또 다른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은희는 알고 있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전국에서 온 감사 메시지들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문자들을 읽었다. 4년 전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바닷바람이 은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제는 완전히 자란 머리카락이었다. 건강한 검은 머리카락이. 은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독백을 중얼거렸다. 삶은 끝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거였어.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날은 더 아름다워. 멀리서 서연이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찍고 있었다. 셔터 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왔다. 4년의 여행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다. 정은이의 새로운 봄날이. 이 소설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더 큰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정은이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날도 분명히 다시 올 것입니다.